자, 그러면은 첫 번째 1강입니다. 현 시점 부동산 시황. 시황이라는 건 방금 제가 얘기했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냐. 전국을 놓고 봤을 때 어디가 오르고 있고 어디가 내리고 있냐. 요거를 간단하게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요게 5월 26일 기사입니다. 요거 보이시나요? 기사? 여러분들? 기사 보여요? 요거 화면? 아, 보여요? 오케이. 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부동산 침체 끝. 강남 서초 용산 아파트 시세 전고점 회복. 전고점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전고점? 전고점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전고점이라는 것은 이전에 가장 높았던 가격을 얘기합니다. 네. 이전에 가장 높았던 가격.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냐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2022년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작년까지 전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1년 넘게 폭락을 했죠. 그러니까 10억 하던 아파트가 막 6억, 7억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이해됐나요? 30억 하던 강남 아파트가 3억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막 21억 이렇게 거래가 됐었다고요. 한 어느 정도 빠졌었죠. 보통 고점 대비 30%에서 40% 정도가 빠졌었다고요. 그러니까 10억짜리가 뭐 많이 떨어진 곳은 6억, 7억 이렇게 떨어졌었다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다? 98에서 99%까지 회복했대요. 얼마 만에? 지금 1년 만에요. 어. 1년 만에 10억짜리 하던 게 6억까지 떨어졌었는데 6억 하던 게 1년 만에 다시 10억이 된 거예요. 1년 만에요. 근데 1년 만에 지금 엄청난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어. 그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 지금 아셔야 되는 거예요. 5월 26일 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1년 사이에 엄청난 많은 기회가 또 있었다. 남들은 금리가 높다, 전쟁이 일어난다, 뭐 어떻게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뭐다? 부동산 가격은 그 사이에 예, 이렇게 가격이 회복을 했다라는 거. 물론 이제 요거는 서울 위주의 지금 기사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울 전체 아파트의 매매가가 전고점의 95%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금 뭘 기억하면 되냐면 위치 좋은데 용산, 서초, 강남 이런 데들은 떨어진 금액이 1년 만에 다 회복을 했구나. 몇 억씩 다시 올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종로, 영등포, 중구 이런 데는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87%, 86%. 1년 사이에 다들 최소 뭐 1, 2억씩은 다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전체적으로 95% 정고점 대비 평균 음, 그렇게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까지 따라오시나요, 여러분들? 요거까지 이해되나요? 오케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있을 상황은 사실 아닙니다. 이미. 예. 내가 마음 편하게 그냥 날씨 좋다고 주말에 축제 가고 뭐 벚꽃 구경하러 가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냉정히 얘기하면. 그 사이에 누군가는 또 돈을 벌었고, 예. 누군가는 다시 기세 회생을 한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다. 그리고 또 기사입니다. 5월 26일자 오늘 기사인데 대장 아파트 또 올랐다. 3개월 연속 상승. 대장 아파트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전국 대장 아파트. 대장 아파트는 그냥 그 지역에서 가장 랜드마크적인 비싼 아파트. 맞아요. 루미님, 어드미니스트레이터님. 좋아요. 맞아요. 그 전국에 있는 대장 아파트가 3달 연속 올랐대요. 이거는 서울 할 것 없이 전국에 있는 아파트. 전국의 대장 아파트가. 그렇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1, 2월에 마이너스 하다가 3월부터, 봄부터 상승 전환을 하고 상승폭이 조금 늘어났네요. 0.01%가 올랐었는데 3월에는, 4월에는 0.12, 5월에는 0.4. 이게 지금 감이 안 와도 됩니다. 그냥 흐름만 알면 돼요.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전고점 회복을 했고 지금 전국에 서울 아파트뿐만 아니라 전국을 단위로 봤을 때 그 지역의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음. 이해됐나요? 요거까지만 일단 보시면 돼요. 막 이런 디테일한 수치를 지금 몰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요거까지 알겠나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대장 아파트들 또한 3개월 연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까지 따라왔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마지막 기사입니다. 자, 제가 서울 언급을 했는데 너무 떨어졌나? 지방 아파트값 깜짝 반전. 8개도 뭐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뭐 이런 거 충청도 얘기하는 겁니다. 수도권 가까운 충남 등지가 주도.
지방 아파트 가격이 전환.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 아파트 가격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사이에 지방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분위기가 안 좋았었거든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5월 20일 기준으로 지방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에서 보합. 보합이 뭘까요, 여러분들? 보합이라는 것은 가격이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은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하락률이 줄어들었다. 어,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뭐다? 지방 아파트 가격은 8개 도가 0.03% 상승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어,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 아파트들이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가 지금 보합 상태로 이번 달 기점으로 어, 전환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어. 서울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지방의 대장 아파트들은 계속 3개월 동안 오르고 있었고 근데 지방을 전국으로 놓고 봤을 때 지방 아파트마저 떨어지고 있다가 이제 보합으로 바뀌었다. 분위기가 어때요? 지금? 딱 요 기사들만 봤을 때 여러분들. 이 다 오늘 기사거든요. 예.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딱 요런 기사들만 지금 봤을 때. 우리가 마음 편하게 놀고 있을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들? 예. 뭐 계속해서 다시 오를지 안 오를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무조건 오른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뭐 지방도 안 오른다 이게 아니고 어, 떨어지고 있다가 분위기가 조금씩 바뀔 여지가 있다라고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어떻게 한다? 공부를 하고 지켜봐야 되는 순간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거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요약을 여기 조금 하면 여기 이제 이게 5월 23일 목요일 보도자료에 나온 부분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지방이 0.04% 하락하다가 이번에 5월 20일 기점으로 0%로 전환이 된 거예요. 서울은 0.03% 올라다가 0.05%더 오르게 된 거예요. 상승이. 그래서 전국도 마이너스 0.02에서 0.01로 상승 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요거는 전세 가격인데 이건 매매 가격이고 전세 가격 또한 뭐죠? 전주에 비해서 다 올라간 상태죠. 요 그래프 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뭐다?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 어, 굉장히 오랜만에 상승 또는 보합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여전히 떨어지는 지역도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올라간 지역도 있고 강원도, 뭐 충북, 경북, 전북 이런 데는 좋은데 또 부산, 경남, 광주, 세종은 별로 좋지 않네요. 예, 이런 것들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현재의 전국 부동산 시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려운 거 있나요,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없나요? 어렵지 않죠?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요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부동산 경매를 하기 전에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어, 경매 공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얘기를 드렸고요. 예,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은 하고 많고 많은 부동산 투자 방법 중에 왜 부동산 경매를 택했어요? 자,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 방법 중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투자 방법 있으세요? 한 개씩 얘기해 보실까요? 뭐 있을까요? 오케이, 맞죠. 대표적으로 청약. 오, 좋습니다. 서프리조트님, 민규님, 갭투자. 그쵸, 민규님. 현재님, 갭투자. 전세로이님, 분양권. 재개발. 오, 맞아요. 회원님, 빈님, 공매, 경매. 맞아요. 재건축. 너무 다양하죠? 어. 부동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최소 10가지 이상은 될 겁니다. 공매, 경매, 재건축, 재개발, 갭투자, 분양권, 청약. 네, 너무 많죠. 근데 그 중에 왜 이 부비게이터라는 사람을 부동산 경매를 택하고 아직도 여전히 그 방법을 쓰려고 하는가? 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렇게 많고 많은 방법 중에 왜 하필 이거야? 왜 이것만 하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서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질문 좀 드릴게요. 이거 뭘까요, 여러분들? 이걸 뭘 뜻할까요? 오, 전세로이님, 맞습니다. 물가 상승률입니다. 오, 공부를 열심히 하시나 봐요. 자, 21년도에
2.5%, 22년도에 5.1%, 23년도에 3.4%. 전세로이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물가 상승률을 뜻합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뭐죠? 여러분들? 물가가 상승하면 우리한테 뭐가 안 좋아요? 물가 상승하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오, 회원님. 오, 너무 좋아요. 살 수 있는 게 적어져요. 제가 원하던 답인데. 비싸요. 루시님. 맞아요.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게 물건이 비싸지겠죠. 오, 너무 똑똑한 분들이 많네. YGN 리치님. 돈 가치 하락한다. 아, 표현이 너무 좋아요. 네, 맞습니다. 오, 제가 원하는 대답들이 바로바로 나오네요. 맞아요. 일단은 물가 상승률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뭐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년에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물가 상승한다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0만 원 들고 있는데 내년에는 뭐다? 이 100만 원이 100만 원이 아닌 거예요. 97만 원, 96만 원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다? 현금 100만 원을 들고 있으면 매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다? 돈이 뺏기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3만 원씩, 4만 원씩 매년. 그럼 이게 100만 원 들고 있던 게 5년 지나면 얼마가 된다? 뭐 80만 원 가치 이렇게 되겠죠. 뭐 한 80만 원, 70만 원 가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만 원 가지고 식당 가면 여러분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돼지국밥 가격이 제 기억으로 한 5, 6천 원밖에 안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지금 거의 요즘에 9천 원, 만 원이죠. 음. 자, 요거 이해됐나요? 장보러, 마트 장보러 가면요, 여러분들. 마트 장보러 가면 어떻게 돼요? 10만 원이면 예전에 마트 장 보러 갈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10만 원이면 뭐, 맞죠? 삼겹살 뭐 사고, 뭐, 어? 한 달치 식량이라도, 한 달치 뭐 그런 걸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2주치 최소. 근데 요즘에는 10만 원이면 뭐,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야채 사고, 고기 조금 사고, 예, 햇밥 뭐 몇 개 사고, 이러다 보면은 금방 끝나더라고요. 쿠팡 이런 거 구매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 지금 뭐다? 불과 5년 전, 10년 전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은 그 돈의 가치가 진짜 하락했구나. 내가 그때 들고 있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몸소 체감하시고 계실 겁니다. 직장인들 만 원, 뭐 식대 지원 받아도 어떻게 된다? 12,000원, 13,000원 하는 뭐 점심 특선 얼마나 많은데요, 요새. 맞죠? 그래서 뭐다? 물가 상승을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든다. 자, 그럼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지금 제 특강을 듣는 분의 대부분이 한 80에서 90% 정도가 직장인이시란 말이죠. 직장인분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바로 근로소득이죠. 어. 근데 이 근로소득만 벌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들 연봉 인상, 2024년 연봉 인상 얼마 됐나요? 한 번씩 얘기해 주실래요? 연봉 몇 프로씩 올르셨어요? 작년 대비 직장 다니시는 분들? 0%, 영주님. 자, 그러면 손실을 본 거겠죠, 영주님은? 한 3%, 4% 정도 손실을 본 거죠. 오히려 떨어진 거예요. 마이너스예요. 실질적으로는. 맞죠? 또 다른 분들은요? 연봉 몇 프로 올랐나요? 작년 대비 올해? 연봉 협상하신 분들? 보통 직장인분들이 이직해서 0%, 회원님도 0%. 보세요. 안 올랐답니다. 많이 올라야 3% 정도 오릅니다. 3%. 이게 많이 오른 기준이에요. 보통. 맞죠? 근데 물가 상승률이 평균 3%대인데 그 3% 올라도 그냥 본전이에요, 본전. 근데 아까 우리 뭐예요? 1년 만에 여러분들 연봉 0%, 3% 오르는 동안에 아까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제가 몇 억씩 올랐다고 했죠. 그럼 그 상태로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으로는 절대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어, 대한민국 평균의 직장인이라고 했을 때는 그 돈으로 돈을 아껴서 모아서 특히 서울 수도권에 지방분들은 그나마 희망이 조금이라도 더 있겠지만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온리 근로소득만으로 집을 산다 하는 거는 이제 먼 얘기예요. 사실.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럼 뭘 해야 된다? 근로소득 외에 뭘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다른 소득이 뭐가 있죠? 제가 적어놓은 게 투자랑 사업소득이 있죠. 음. 이 투자랑 사업소득을 만들지 못하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음. 근데 뭐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나 그냥 뭐 대충 월세 살고 나는 결혼도 안 할 거고 뭐 이러면은
그런 분들은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내가 가정을 꾸린다든지 자녀를 키운다든지 먹여 살릴 식구가 있다. 식솔들이 있다. 그리고 나도 좀 윤택하게 살고 싶고 회사 눈치 안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다.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들은 투자랑 사업소득 만드는 거는 그냥 필수입니다. 이거 하지 않겠다 하면은 그냥 사실은 크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만 봤을 때는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은 집으로 사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얘기 드렸지만 몇 억짜리 하는 집이 1, 2억씩 올라 버리면 아까도 얘기 부업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한 채 사놓고 그 집이 올라간 차익으로 계속 다른 집을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갈아타기 한다라고 얘기 많이 하죠. 갈아타기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갈아타기? 갈아타기라는 용어로 들어보셨나요, 혹시? 오, 회원님, 좋습니다. 지금 집에서 더 좋은 집으로 옮기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집이 있어야죠. 네. 지하철 갈아타기요? 네. 재밌네요. 그, 지금 집이 있어야죠. 맞죠? 여러분들. 집이 없으면 갈아타기를 못 하죠. 무주택자인 사람은 갈아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한 채 정도는 자산 방어용으로 한 채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어떤 분이든 간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 채 정도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베이스로 깔아놓는 게 요즘에는 저는 조금 거의 필수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어쨌든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지금 또 미루면 내 미래는 또 멀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부동산 경매를 한다고 이제 어디 가서 얘기를 하고 하면은 어디 꼭 모임이나 투자 관련된 또는 뭐 이제 그런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 저도 몇 년 전에 부동산 경매 알았었는데 6년 전에. 아, 그럼 저도 부비게이터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투자하고 다녔을 텐데. 아, 저 10년 전에 부동산 경매 알았었어요. 뭐 고모가 외삼촌이 부동산 경매 하라고 했었는데 몇 년 전에. 요 얘기만 계속 들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만 하시지 결국 뭐죠? 실행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투자 인생에서 변하는 건 사실 딱히 없거든요. 어. 우리 뭐 주식으로 치면 껄무새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할 걸, 살 걸, 팔 걸. 예. 근데 제가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행력이었거든요. 근데 이 실행력이 아무나 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생각보다 그러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세상을 살아보니 많았었고 그거를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실행력이 있었던 분들이 좀 더 특히 부동산 쪽에서는 돈을 많이 벌었던 걸 봤어요. 주식은 아니에요. 부동산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돈을 벌었던 분들이 좀 더 많더라고요. 음. 어쨌든 실행력이 중요하다까지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드리는 바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를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은 왜 부동산 경매 할 만한가 좋은가 얘기를 했을 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 얘기 전문직보다 더 안정적으로 평생 활용할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 그러니까 걸어 다닐 수만 있으면 부동산 경매는 여러분들 70, 80이 돼서 쓸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공장 경매하러 다닐 때 제가 공장도 경매를 낙찰받아 수익을 냈었는데 그때 80대, 7, 80대 정도 되는 할아버지가 매번 저랑 법원에서 마주쳤어요. 그분들 공장을 경매를 매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매번 3억, 4억, 5억씩 싸게 입찰을 해요. 근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저 할아버지가 1년에 한 건만 그거 낙찰받아도 지금 여기 직장인 웬만한 소득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거란 말이죠.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아, 경매라는 게 진짜 한번 배워두면 음, 나이가 들어서든 언제든 내 몸만 가눌 수 있으면 돈 벌 수 있군. 그래서 뭐 주부분들이나 40대, 50대 분들도 저희 강의를 수강하시거든요. 그런 이유 같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배워놓으면은 1년에 한 건만 여러분들 2천만 원, 3천만 원 차익 얻을 수 있는 부동산 경매 낙찰받으면 굶어 죽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 마음으로 이 경매를 배웠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이 유효하고 지금은 저는 2천만 원, 3천만 원이 아니고 3억, 4억, 5억, 6억 싸게 살 수 있는 경매 물건들을 보고 있어요. 음. 근데 이거는 제가 따로 사실 큰 일을 하지 않아도 한 건만 투자를 잘 해놔도 저는 사실 1년 동안 예,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다? 여러분들이 이직하거나, 저기 뭐예요? 이직하거나, 그, 아까 뭐 이직을 예를 들게. 이직하려고 하는데, 노력 들이는 거에 한 20분의 1 정도만 노력하면은 경매 이거 그냥 금방 합니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멱살 끌고 잡고 가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원금 보장 확률이 높다. 뭐 원금 보장 확률이 높은 거지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남들보다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다? 시세보다 부동산 경매는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3억짜리 부동산 가서 3억에 살 때 우리는 2억 7천에 사는 거예요. 2억 8천, 2천만 원, 3천만 원 싸게 사고요. 제가 보는 물건들은 뭐 20억이라고 했을 때 16억 이런 식으로 사요. 남들보다 4억, 5억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굳이 경매를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로또 청약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청약. 그쵸? 로또 청약. 그게 왜 로또 청약이죠? 로또 청약이? 이유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로또 청약이란 말은 왜 그게 붙냐면 청약에 당첨되면 맞아요. 영주님. 주변 시세보다 몇 억씩 싸니까 사람들이 로또 청약하잖아요. 그 막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들어오잖아요. 그 몇십만 명씩 들어오죠. 부동산 경매 알면 그거 되면 당연히 좋겠죠. 부동산 경매 알면 몇십만 명씩 참여하는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몇 억씩 싸게 사는데요, 이미. 예. 그 로또 청약 전 국민이 다 했을 때 내가 그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부동산 경매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남들은 그 몇 억 싸게 산다 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마비가 될 정도로 청약 사이트가 그렇게 하는데 경매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데요. 제가 공장 싸게 살 때 4억씩 싸게 샀거든요. 몇 명 들어온 줄 알아요? 2명 들어왔어요. 이거 로또 청약보다 좋은 건데. 2명 들어왔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청약했을 때 주변 시세보다 4억이나, 예, 4억 싸게 청약한다고 하면 또 몇십만 명 들어오겠죠. 이게 청약만 아는 사람이랑 청약이랑 부동산 경매를 아는 사람이랑 차이점이에요. 음. 부동산 경매의 장점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시세보다 몇 억씩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많은데, 물론 처음에 시드가 부족하면 몇 천만 원으로 시작해야겠죠. 근데 몇 천만 원이 작은 돈인가요? 엄청 큰 돈이죠. 연봉 4천만 원인 사람이 1년에 종잣돈 50%만 모아도 2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경매 한 건으로 그 2천만 원 그냥 한 건으로 벌 수 있어요. 음. 그게 부동산 경매의 장점이라는 거. 마지막 세 번째,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대출. 음. 명도야 어려운 적은 없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명도가 있거든요. 내일. 그때 한번 명도를 어떻게 쉽게 풀어졌는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명도나 이런 내용들이 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듣고 또 내일도 듣고 그 다음날도 들으셔야 됩니다. 네, 명도는 내일 제가 내용을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레버리지가 뭐죠, 여러분들? 레버리지가 다른 말로 대출입니다. 자, 지금 무주택자 기준으로 아파트 낙찰받으면 대출 90%까지 나옵니다. 최대. 평균 80에서 90% 대출이 나오고 저희 수강생 중에 2주 전에 낙찰받은 분이 지금 88% 정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내일 잔금을 하는데 88% 대출 나왔어요. 소득이 높냐? 그것도 아니에요. 프리랜서예요. 예. 일반 아파트 지금 대출 그거 그냥 맥스로 받는 게 생애 최초 해야 80%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일반 생애 최초 아닌 사람은 70%밖에 대출 못 받죠. 부동산 경매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한 채 있는 분들은 한 10% 정도 더 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70에서 80 사이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다? 대출이 많이 나온다? 내 투자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다. 내 투자금이 적은 사람도 시도해 볼 수가 있다. 예. 아시겠죠? 자, 그럼 부동산 경매로 돈 버는 방법, 실제 사례 제가 좀 얘기를 좀 드리면 요거는 제가 그렇게 경매하라고 했던 그 시기였던 작년 초에 경매를 낙찰받았으면 얼마나 싸게 받았을까? 지금은 이렇게 못 받죠. 자, 요거는 제가 쓰고 있는 경매 정보 사이트라는 곳입니다. 예.
한 채에 실거주 있어도 DSR 규제는 다 봅니다. 예, DSR 규제는 다 봅니다. 그래서 그게 전세 갭 투자가 아니거나 저기 연봉이 높은 게 아니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잘 확인해 봐야겠죠. 자, 여러분 요거는 제가 경매 정보 사이트 보는 곳인데 여기 이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지 경매로는. 이게 작년에 분위기 안 좋을 때 이럴 때 낙찰받으면 좋다 하는 사례를 좀 알려드린 거예요. 적어놨는데 부산동 가련 1단지 이편한 세상 아파트 34평 아파트입니다. 요거 5억 5천에 낙찰받았죠. 근데 지금 뭐라고 적어놨냐 7억 초반 정도 그때 당시 시세예요. 7명밖에 안 들어옵니다. 시세보다 한 1억 5천 정도 싸게. 요거 한번 볼까요? 시세를. 요거 보는 방법은 어, 내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경매 정보지 보고 시세 조사하는 거 내일이랑 화요일까지 연결 지어서 제가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보세요. 6억 6,500이죠. 1년 전에 낙찰받았는데 뭐 한 1억 정도 더 싸게 낙찰받았네요. 뭐 7억 작년에 7억 초반이었다 해도 6억 중후반에 거래됐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시세보다 거의 1억 넘게 싸게 낙찰받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면 구로동 구도 럭키 아파트 요 두 명 들어왔죠. 5억 4천, 5억 3,200. 요것도 시세가 엄청 비싸요. 7억 5천이 가장 낮은 시세네요. 얼마에 낙찰받았다고요? 5억 4천. 두 명 들어왔습니다. 작년 초에.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할 때 하는 게 일단 제일 좋고요. 어, 시세가 아직 가격이 올라오지 않은 지역을 위주로 보면 이런 금액으로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실거래 한번 볼까요? 6억 9,900, 7억 500. 뭐 요게 시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7억 정도는 지금 커버해주죠. 시세가. 작년 실거래된 게. 7억 5천, 7억 2천, 7억. 이분은 손해 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정도 싸게 받으면? 이분이 이 구로 럭키 아파트가 위치가 좋든 안 좋든 이거 다 떠나서 당장 판다고 해서 했을 때 이분이 손해볼 확률은 거의 없겠죠, 여러분들. 5억 4천에 샀는데 7억짜리 아파트를. 그쵸? 요게 경매의 매력인 거예요. 음. 물론 지금은 서울 같은 거는 낙찰가가 조금 올라온 상태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그럼 이런 지역을 지금 검토를 하면 되잖아요. 음. 작년에 서울 같은 지역을 검토를 해서 싸게 사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매로 돈 버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는 자,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일단 하락장. 그러니까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은 곳이면 제일 좋은 거예요. 아직 가격이 오른 곳, 경매로 낙찰받으면 수익이 극대화된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보통 분들은 투자를 못 하겠죠. 왜? 거기가 아직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소장님들한테 전화하거나 시세 조사하면 무섭거든요. 더 떨어질까 봐. 근데 그런 지역들을 경매로 싸게 사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음. 물론 다른 지역 분석 요인들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근데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봤을 때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곳, 하락장, 분위기가 완전 안 좋았던 곳을 시세로 엄청 싸게 받으면 수익이 우리는 크게 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지방의 이런 그 흐름이 조금 바뀔 때 그런 지역들. 그러니까 전부 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지금 서울에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서울에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있는 분은 지금 뭐 해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의 연령대가 뭐 20대, 30대가 좀 많고 40대, 50대 분들이 조금 있는데 시드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다? 지방에 있는 투자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다. 근데 지방을 아무 지방이나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해야 되냐? 하는 거는 뭐다? 내일이랑 화요일까지 걸쳐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왜 남들이 하지 않아야 될 때 해야 된다는 이유를 아시겠나요? 네, 내일도 8시부터입니다. 저런 게 돈을 버는 거예요. 뭐 구로동 럭키 아파트가 위치가 좋고 안 좋고는 지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7억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입지가 어떻고 뭐 어떻고 저떻고 이거 구로라서 어쩌고 저쩌고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로 싸게 사면 그게 다 의미가 없어요. 그게 경매의 힘입니다. 예. 팔리기 때문에. 우린 팔리는 것을 그 정도로 싸게 산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제가 이제 경매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 부동산 경매라는 게 그럼 과연 뭘까? 어, 부동산 경매를 할 때 알아둬야 될 필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따봉 하나 눌러주세요, 여러분. 따봉, 여기. 따봉 하나 눌러주세요. 아, 제가 잘 따라오고 있죠? 오케이. 루미님, 슈님, 영주님, 혜원님,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도윤님, 0516, 현재님, 하트까지. 감사합니다님, 그레이스장님. 좋아요. 잘 듣고 계시군요. 좋습니다. 마스터님까지. 자, 부동산 경매가 뭐다? 자, 여러분들이 딱 떠올렸을 때 부동산 경매 하면 뭐예요? 어떤 게 떠오릅니까? 부동산 경매. 오, 싸게 사는 거. 오케이. 또 다른 분들은요? 좋습니다, 루미님. 부동산 경매. 영은님, 비비, 유유인가요? 남정님, 법원. 그쵸. 법원이 바로 떠오르시구나. 그것도 맞죠. 또 다른 분들은요? 부동산 경매하면 뭐가 떠오르요? 낙찰. 좋네. 후일이님. 그쵸. 낙찰이라는 것은 이 경매 물건을 우리가 높은 가격을 써서 우리가 받아오는 걸 뜻하는 거죠. 계약금. 계약금을 내야 된다. 그쵸. 보증금을 내야 된다. 슈님, 입찰 경직. 그쵸.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하니까. 현재님, 차익. 그쵸. 마진, 차익. 수익을 본다고 보면 되죠. 유치권. 어마무시한 단어를. 유치권이라는 것은 공사업자한테 돈을 못 주고 경매로 넘어간 걸 유치권이라고 하는데, 그거랑 석현님, 권리 분석. 권리 분석이라는 것은 등기부등본을 보고 이 경매 물건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따져보는 걸 권리 분석이라고 하죠. 경매를 많이들 아는데 제 주위엔 차량 경매하는 분 봤어요. 차량도 나옵니다. 맞아요. 자동차도 경매로 나와요. 배도 나오고요. 묘지도 나오고 되게 다양합니다. 맞아요. 영은님, 입주해 있는 사람을 딜하는 거. 요거 이제 아까 명도죠. 예.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걸 명도라고 합니다. 명진님이 같이 얘기해 주셨. 좋아요. 부동산 경매하면은 되게 다양한 지금 이미지가 있는데 일단 본질적인 것은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 경매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뭐다? 결국 시세보다 싸게 사기 위함이죠. 맞아요. 낙찰 금액을 제시해서 어, 이걸 시세보다 싸게 사지 않으면 우리가 굳이 명도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하고 굳이 맞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노력을 할 필요가. 근데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떻게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 경매를 논할 때는 이해하려고 하면은 세 가지를 알면 돼요. 이거 채권자, 채무자, 법원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 채권자 설명드리면 채권자는 뭐예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돈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이.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친구한테 돈 빌려주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5만 원 빌려줬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채권자가 되는 거고. 돈 빌려간 사람이 뭐다? 채무자. 돈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내 돈 빌려간 친구가 채무자인 거예요. 이해됐나요, 여러분들? 돈 빌려주고 못 받으신 분 있는 거 아니죠? 여기 혹시 네. 그러면 얼른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친구끼리는 돈 거래를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네, 그냥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채권자 채무자. 그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법원이다. 법원. 법원은 뭐예요?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는 곳이라. 어. 그러면 이게 채권자랑 채무자랑 이 금전 관계가 뭐가 비틀어졌어요. 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았대. 채권자가 법원한테 도움을 신청하는 거예요. 나 쟤한테 돈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요. 돈 좀 받아주세요. 알겠어. 법원에서 알겠어 하고 이 채무자의 아파트를 경매로 넘겨버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여러분들? 일단 이 그 부동산 경매를 이해할 때는 채권자, 채무자, 법원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이런 큰 흐름으로 진행되는구나. 이 사람들로 인해서 부동산 경매라는 게 진행되는구나. 라는 정도로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자, 자, 그럼 순서를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채무자가 채권자의 돈을 갚지 않았대요. 어, 그래서 뭐다? 방금 얘기 드린 대로 채권자가 나 돈 못 받았어요. 쟤한테 돈 물려줘요. 돈 떼었어요. 법원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채무자의 부동산, 우리가 이제 할 거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를 압류하고 경매를 진행시켜버린다. 그 아파트가 그럼 경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경매로 나온 아파트를 누가 낙찰받아요, 여러분들? 누가 낙찰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받으셔야죠. 네, 여러분들이 받으셔야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그 봤던 경매 낙찰됐던 아파트가 이 과정을 거쳐서 그 경매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결국 돈 안 갚은 사람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온 거예요. 그걸 우리가 낙찰받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별거 없죠? 별거 없죠, 여러분들? 쉽죠? 네. 좋습니다. 회원님, 슈님, 전세로이님, 루시님,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채권자, 채무자, 법원, 어, 빌려준 돈을 법원에 도움 신청하고 채무자 재산, 아파트를 압류하고 경매 진행시킨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그럼 부동산 경매가 나오는 이유는 뭐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경매가 나온다. 별거 없죠, 여러분들? 되게 심플합니다. 예. 근데 막 경매가 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생소하긴 하지만 이런 이유들로 나온다라는 거. 예. 이제 앞으로 어디 가면은 누가 물어보면 이 정도는 대답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는 게 그러면 부동산 경매를 하려면 지금 어디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경매 이거 낙찰 받으면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회원님, 루미님, 루시님. 법원 가야 되죠. 근데 법원을 가려면 우리가 가야겠네요. 우리가 낙찰 받아야 되니까. 직접 내가 법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직접 법원에 가지 않으면 경매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럼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거나 자영업자 또는 내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애기 엄마 또는 아빠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하나요? 그쵸, 그쵸, 그쵸. 아우, 다들 똑똑하시네. 제가 보라고 한 영상을 다 보고 오셨나요, 여러분들? 똑똑하시네요. 좋아요. 제가 원하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다 들어와 있네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되는 대리 입찰이 잘 되어 있다.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서울에 살지만 저기 부산에 입찰을 하고 싶어도, 내가 저기 경기도 어디에요? 시성에 살고 있지만 전라남도 뭐 순천에 투자를 하고 싶어. 경매 물건을 입찰하고 싶어. 할 수 있다는 대리 입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대리 입찰이라는 것은 네, 링크 한 번 더 보내드릴게요. 대리 입찰이라는 것은 112호 바토너라는 그 부동산 카페가 있어요. 그럼 법무사 분들, 실제로 법무사 분들께서 대리 입찰을 해주십니다. 거기 법원 근처에 있는 법무사 분들께서 연결이 돼서. 그러면은 뭐다? 연차를 따로 쓸 필요 없이 지방 물건 또는 지방 사람도 서울 물건을 입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연차 쓸 필요가 없죠. 연차 하나 쓰면은 몇만 원, 8만 원, 10만 원, 10몇만 원 하잖아요. 거기다 왔다 갔다 교통비랑 에너지랑 이런 거 생각하면 대리 입찰이 요새는 괜찮다. 저희 올해 낙찰받은 수강생들 거의 90%가 대리 입찰을 했습니다. 연차 쓰는 거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8만 원에서 12만 원 요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낙찰받으면 몇천만 원, 뭐 몇천만 원 차익이니까 연차랑 교통비랑 생각하면 대리 입찰이 훨씬 더 저는 낫다고 보긴 합니다. 예. 시간 되시는 분은 직접 가셔서 받아도 되겠지만 조금 어렵다. 그런 게. 그러면은 무조건 대리 입찰. 요즘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이 부동산 경매는 그러면은 어떤 순서로 입찰할 수 있을까? 아, 어떤 순서로 하는 거예요? 지금 대략적으로 부동산 경매는 이런 거구나. 본질은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게 부동산 경매고 세 가지 뭐가 있었다 했죠? 부동산 경매를 이루는 세 가지가 뭐라고 했죠 아까 여러분들?
누구 있죠? 그쵸. 채권자, 채무자 법. 오케이. 회원님, 슈님. 좋습니다. 루시님. 좋아요. 그쵸. 그렇게 돼서 돈을 갚지 않아서 채무자가, 어, 아파트가 경매에 나온 것인데, 대리입찰도 가능하고, 좋네요. 그러면 이 부동산 경매 전체 틀, 어떤 순서로 입찰할 수 있을까? 그 프로세스가 뭘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아까 제가 들어갔던 부동산 경매 사이트 있죠? 이게 유료 사이트긴 한데, 여기서 경매 물건을 검색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경매 물건을 검색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다? 권리 분석이라는 걸 해야 돼. 아까 누가 권리 분석 얘기했는데 권리 분석은 뭐냐면 다음 시간에 얘기 드릴 겁니다. 내일 권리 분석하는 방법을 제가 바로 알려드릴 거예요. 한 10초도 안 걸려요. 근데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거든요. 권리 분석은 경매 물건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판단하는 것. 이게 권리 분석. 요거를 하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럼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시세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음. 이게 얼마지 시세가? 계산해 조사해 보니까 3억이야. 3억이래. 그러면은 난 얼마나 싸게 살까? 입찰가를 얼마 써야 될까? 한 2억 7,200만 원 써볼까? 여기 입찰가를 정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입찰하면은 낙찰 받는 거죠. 그게 전체 트립입니다. 경매 물건은 다 안전하지 않아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안전한 물건이 90%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물건이 10%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는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게 없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또 열심히 또 참여를 해주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요 스탠스로 가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여기서 권리 분석이랑 시세 조사하는 거, 요런 것들을 이제 내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시겠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4강, 4강이에요, 4강. 부동산 경매는 어떻게 진행되나? 어. 부동산 경매의 절차,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더 알려드려 볼게요. 부동산 경매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 순서를 한번 얘기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얘기했죠? 채무자의 부동산으로 경매 진행됐죠. 돈 안 갚은 채무자의 아파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파트가 경매가 진행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가 뭐 시세 조사하고 입찰가 산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억짜리를 8천만 원에 낙찰받았다 칠게요. 그러면 이 8천만 원 금액으로 누구한테 돈을 갚아준다? 여러분들 8천만 원 우리가 낙찰 받은 거잖아요. 이 돈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쵸, 채권자한테 줘야겠죠. 네. 그리고 채권자는 돈을 받으면 이 경매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음. 요거까지 됐나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이거?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순서, 부동산 경매 구체적인 절차와 순서를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아파트로 경매를 진행시킨다고, 법원에서. 그러면 이 아파트로 경매 진행하겠다고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야 될 거. 그거를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합니다. 어, 개시가 뭐죠? 오픈한다. 어, 오픈. 열겠다 이 말입니다. 자, 법원에서 이 아파트로 경매 진행할게요가 뭐다?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거. 요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해됐나요, 여러분들?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것은 뭐다? 그한 줄로 이 아파트로 경매를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전국에 알리는 거예요. 요게 경매 개시 결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매각 준비. 매각이 뭐죠, 여러분들? 매각. 매각이라는 것은 판다, 팔겠다. 요 뜻이에요. 그쵸? 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경매 물건이 강남에도 아파트가 나올 거고, 저기, 어디에요? 제주도 외딴 섬에도 아파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 경매 시작가라고 할게요. 마음 편하게. 얼마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강남에 있는 34평 아파트,
경매 시작가 얼마부터 해야 될까요? 대략. 대충 시대가 있겠죠. 그쵸? 맞죠? 그럼 뭐 예를 들어 30억이라 합시다. 근데 그럼 제주도에 있는 아파트는 얼마부터 해야 될까요? 34평. 그것도 30억부터 하면 되나요? 안 되겠죠? 10억? 제일 비싼 게 한 10억까지는 안 가고 8, 9억, 7, 8억? 예. 그쵸? 그 동네의 시세에 따라서 시작 가격을 정해야겠죠. 그게 이제 매각 준비인 거예요. 매각 준비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의 그 아파트의 시세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거를 예, 매각 준비를 하면서 이 아파트의 시세를 맞춰서 우리는 이제 경매를 내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게 이제 매각 준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배당 요구 종기 결정 및 신청이랍니다. 말이 어렵죠?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자, 배당이 뭘까요? 배당은 돈 나눠주는 걸 배당이라. 돈 나눠주는 거. 어. 그럼 요구하래요. 이게 무슨 종료 기일까지. 종기는 종료 기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돈 받아야 될 사람들 배당 신청하세요. 이날까지 요거예요. 5월 26일까지 돈 받아야 될 사람들 어, 배당 신청하세요. 요게 배당 요구 종기 결정 및 신청입니다. 이해됐나요? 말이 어렵지만 그냥 그 말이에요. 그럼 누가 신청해야 되겠죠? 배당을? 여러분들? 배당 누가 신청해야 돼요? 아, 너무 좋습니다. 채권자, 회원님, 도윤님, 희수님. 그쵸? 이해됐나요? 여러분들이 반대로 경매 당했을 때도 똑같아요. 임차인이 됐을 때도 똑같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 결정 및 신청을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보증금 날아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법원이 정해놓은 날짜까지 배당 신청을 꼭 하셔야 된다고요. 혹시 내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아시겠죠? 네 번째, 매각 기일입니다. 매각 기일이라는 건 팔리는 날이에요. 뭐다? 경매가 진행되는 날이. 됐나요, 여러분들? 매각 기일은 뭐다? 경매 진행하는 날. 그럼 뭐다? 경매 진행하는 날은 우리가 낙찰받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쵸?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오케이, 좋아요. 아, 이거 잘못됐는데 다섯 번째, 매각 허가 결정. 이건 뭐냐면 낙찰받고 7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니 7일 전에 이미 매각 기일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게 정식으로 허가됐다는 게 아닌 거예요. 7일 동안 두고 보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실수했을 수도 있잖아요. 법원에서 실수를 하되 낙찰자가 낙찰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낙찰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 명의로 받았다거나 또는 법원에서 이거 뭐 잘못된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예를 들어 유치권이 있는데 유치권이 없다고 법원에서 서류를 알려준 거예요. 우리들한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매각 불허가 신청이라는 게 갑니다. 야, 법원 너희가 뭐 지금 서류 잘못했네. 너희 때문에 나 이거 손해볼 수도 있어. 이거 매각 불허가 신청할게. 요거예요. 7일 동안 두고 보자. 일주일 동안. 서로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 음. 이해됐나요? 또는 그 아파트에 막 비가 엄청 샌다거나 불 탔어. 막 그런 경우들. 예를 들어 공장 낙찰받았는데 공장이 다 불탄 거예요. 가보니까 낙찰받고 가보니까. 그럼 뭐다? 매각 불허가 신청이란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7일 기간 동안. 매각 허가 결정이 나기 전까지. 이해됐나요? 여러분들? 7일 동안 두고 보자. 요거예요. 요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네, 좋습니다. 마지막은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 잔금 납부를 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우리 이름으로. 예를 들어 부비게이터가 낙찰받았어. 그럼 낙찰받고 4주에서 5주 뒤에 잔금, 나머지 금액을 내면서 어떻게 한다? 등기를 친다. 아, 그러면 부비게이터 이름으로 이 아파트 소유주가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략 4주에서 5주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네요? 요런 플로우로 경매 전체 절차가 진행된다라는 거.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괜찮나요? 요런 순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배당. 채권자에게 돈 나눠주고 끝. 음, 요게 경매 전체 절차라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권리 분석, 그러니까 이 경매 물건이 안전한지 안 한지 권리 분석이랑 시세 조사하는 방법, 경매 정보지를 보고 경매 물건을 검색하는 방법까지 제가 내일 다 알려드릴 거예요. 내일 꼭 놓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또 더 지역 어떤 지역을 공략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까지 좀 담아놨으니까 3일 연속 참여를 꼭 해주셔야만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질문 딱 두 가지만 받고 바로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설레이는가요? 네. 질문 딱 두 개만 후다닥 받고 오케이. 회원님 질문 주셨습니다. 투자금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들어야 더 효율적일까요? 자, 일단은 기준을 잡아드리면 일단은 3천만 원 정도 있으면은 충분하고요. 내가 3천만 원이 바로 없다 했을 때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 그러면 또 가능한 방법이 있긴 합니다. 예. 일단 기본 기준은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이 없더라도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러면 구조를 또 짜볼 수는 있어요. 예. 그렇게만 일단 답변을 드릴게요.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요거는 제가 원래 이제 수강생분들한테 1대1 그 컨설팅처럼 이렇게 좀 자금을 짜주거든요. 네, 그때 좀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 드릴 수가 있고 이건 각 개인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그 정도만 얘기 드릴게요. 3일간의 강의 들은 후 심화적으로 직접 교육받고 싶으면 어떤 과정이 있나요, 마스터님? 저희 그 부역 그 과정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는 마지막 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역 과정이랑 다마고치 뭐 요 과정이 있는데 실제 한 건까지 낙찰 받는 것까지 도움 주는 거 또는 우리 부역 오프라인 온라인 강의가 또 있습니다. 기술을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3일차 안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있어서 후다닥 얘기하고 요 지금 올라온 것까지 빈님까지만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후 이자만 계속돼도 되나요? 네, 월세를 세팅하든지 전세 세팅하면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경매는 법인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요. 지금은 아파트는 개인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법인은 취득세 때문에 좀 어렵고요. 자, 루미님 프리랜서는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할까요? 다 비슷합니다. 프리랜서라고 대출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절대. 카드 사용액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이런 걸로도 충분히 소득 증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주택이라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개 주택까지는. 낙찰 가격을 현 시세에서 몇 프로를 빼고 넣어야 합리적인가요? 지역마다 너무 편차가 크고 아파트 물건마다 편차가 너무 큽니다. 그 디테일한 입찰가 산정 방법은 제가 한 3일 차쯤에 간단하게 좀 들어드릴게요. 근데 대략적으로 저는 10% 이내면 10% 플러스 마이너스면 괜찮다고 봅니다. 5% 이상에서 10%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 무료 강의 후 직접 교육은 언제부터인가요? 요거는 이제 제가 6월 달부터 진행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 3일차 때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 6월부터 강의 일정이 있는데 부비게이터 카페 가시면 지금 일정은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을 나중에 팀장님 통해서 한번 링크를 올릴까요? 이거는 팀장과 얘기해서 얘기 드리고요. 부비게이트 카페를 제가 링크를 한번 올려드릴게요. 거기 가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대1 컨설팅은 요거는 다마고치 저희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 나중에 그 오픈 프로필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 통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투자금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예. 저희 대학생도 대출 나왔어요. 우리 수강생 중에. 500만 원으로도 경매 가능하고 들었는데 혹시 되나요? 아파트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좀 어렵고요. 지분이나 이런 걸로 가셔야 되는데 예. 500만 원 당장 500만 원으로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괜찮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 구조를 짜볼 수는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얘기 드릴게요. 링크 한 번 더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유튜브 링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답변 좀 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우리 또 열심히 8시입니다. 여러분들. 권리 분석 하는 거, 시대 조사하는 거 할 테니까 아직 영상 제대로 못 보신 분들은 내일 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